주말이지만 신나는 암호화폐 시장의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간략한 정보들 여기저기서 한번 모아봤는데요. 특히나 지금 알트코인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련된 차트들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플로리다에서 정식적으로 개최가 됐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올해에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4월 6일에서 9일까지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전세계 최초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다라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올해에도 큰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한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한다. 특히 송금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준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있는데 반해서 사실 별 영향이 없다더라라는 그런 발표도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기업 중에 14%만 비트코인 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90%는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이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서 달러의 지위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본다면 비트코인이 그 진가를 발휘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두고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거래소 내에서의 비트코인 유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의하면 존버들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자, 과연 비트코인 하락장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비트코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눈앞에 닥친 바로 다음 저항 같은 경우는 42,600달러. 이전에도 42,600달러 사이에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던 비트코인인데요. 지금부터 42,600달러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42,600달러가 가장 강력한 저항은 아니죠.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정말 저항은 46,000달러, 46,000달러를 뚫어야만 제대로 된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42,000달러 혹은 46,000달러 아래에서 상승 가도가 끊긴다. 그러면 다시 40,000달러대까지 비트코인이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 특히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봤을 때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크뎁 분석가 같은 경우는 3주 볼텍스 인디케이터를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상승 크로스가 나왔다. 상승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 크로스가 나왔을 때마다 비트코인이 올랐었다. 이번에도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굼바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기술적으로 책정을 해봤더니 일단 43,440달러까지는 가겠더라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고요. 이 불플래그가 위로 터지게 된다면 말이죠. 다음에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닥을 짚어내면서 여기서 살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샀는데 일단은 이 파는 데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서 43,000에서 44,000달러 비슷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일단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의 분석 비법을 알려줄까? 나는 OBV라는 지표를 활용하는데 OBV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른 잡음에는 신경을 끌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 떡락 간다라든지 망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제외시키고 듣지 않고 OBV만 집중해서 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더욱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그리고 OBV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트코인들의 대장 그리고 지금 상승세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이더리움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개발재단인 컨센서스 CEO 조셉 루빈이 최근 이야기하기를
올해 2분기에 이더리움 2.0 출시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드디어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작업 증명 방식 때와는 달리 블록당 훨씬 더 적은 이더리움이 발행이 되게 되면서 지속적인 소각에 의해서 이더리움 전체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게 되고 나면은 당연히 이더리움 거래 처리 속도라든지 비용 면에서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활용한 개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거래소 내에서 계속해서 많은 양의 이더리움이 출금이 되면서 거래소 내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2018년도 9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투더블록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으로다가 거래소 내에서 이더리움이 많이 빠져나갔었던 적이 작년 10월 정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더리움 가격은 15% 정도 상승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깔끔하게 삼각 수렴을 위로 돌파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더리움은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사토시 차트 내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불장이 다시 확실히 시작됐느냐?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당연히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46,000달러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간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는 에이다 소식인데요. 자, 작년에 이더리움이 이 토큰 소각 메커니즘을 도입한 후에 여러 알트코인들, BNB를 시작해가지고 루나, 트론 등등에서 소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에이다 역시 소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칼다노 개발팀 같은 경우는 칼다노 확장성 솔루션 내에서 데이터 대신 토큰을 사용하는 시나리오와 함께 토큰 발행 및 소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에이다 측에서도 소각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에이다 같은 경우는 최근 차트를 봤을 때 이 제니라는 분석가가 보기에는 저항을 한꺼번에 뚫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시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힘을 내주면은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에서 정말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코어 버전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출시가 되면서 탭 루트 업그레이드가 활성화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그게 답니다. 자,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어느샌가 구시대에 유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이 개발 관련된 소식을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해당 코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으로는 시바이노 최근에 개발이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이용자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하루 만에 3만 명 감소. 그닥 긍정적인 지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솔라나. 잠자고 있던 솔라나가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100달러까지 일단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켄터린 클라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담엔 2부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승 채널의 바닥 구간에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상승 채널의 상단인 실제로 이렇게 가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꽤 높은 가격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수 있다라면 말이죠. 중요한 요점은 지금 반등 시기가 가까워져 가면서 힘을 좀 받고 있다. 그 다음 케이크 같은 경우 정말 오랜 기간의 하락세를 이제 드디어 뚫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RSI를 봐서도 저항을 뚫고 올라온 모습. 바이낸스가 밀어주는 팬케이크 수합. 과연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알고랜드입니다. 인컴샤크 분석가가 봤을 때 바닥을 찝어찌롱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가격대는 이제 97센트 정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안소니 스카라무치의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에서 밀어주는 프로젝트인데요. 자, 과연 얘네들도 나중에 한 따까리 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기로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주말 동안에 기분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칼국수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클릭 타다다다닥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